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들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입체도형이 되듯 나의 순간순간이 하찮고 중요치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나를 증명하는 행보가 됩니다. 작은 역할은 없다, 작은 배우만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사소한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떻든 그 순간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만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향하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14막 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좀 잠시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휴식을 한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였어요. 네, 게스트분들 모시는 것도 사실 그런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정비를 좀 했고요. 최근은 아니고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 제가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되게 저의 연기에 대해서 좋게 봐주셔서 제 눈에는 제 연기가 아직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되게 그런 관심들 덕분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소개해야겠죠?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연분들입니다. 자, 게스트님들 누구냐 넌?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을 하고 있는 김석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러시죠? Keep going. 어색하네요. 어색하십니까? 네. 또 이제 두 분께서는 저와 이제 서경대학교 이제 뮤지컬과 동기잖아요. 그렇죠. 뮤지컬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두 분 같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때 당시 경험했던 것들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이런 게 두 번째인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네. 떨려요. 아직도. 저 적어왔어요 다. 근데 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할래요. 근데 뮤지컬스에서 하셨던 거 보니까 그렇게 떨려 보이진 않았는데요? 누가 저 좀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오버했는지. 김석재님은 그런 거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떨려 하시고. 저도 떨리기는 하는데 네. 모르겠어. 내가 많이 떨었나 그때? 안 떨려 보이던데요, 되게. 별로. 근데 네. 저는 말을 조금 애초에도 조금 잘 그래도 떨려도 그쵸? 하는 편이라서. 그쵸.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경험이었죠. 맞아요. 네. 그때 또 이제 우연치 않게 사실 이렇게 이렇게 셋이서 자리가 됐을 때 야 우리도 초대해줘. 그럼 우리 초대할 거면은 이렇게 두 명 우리 둘 같이 불러줘 했었는데 그때가 한 작년이었나 이번 연도 초였나. 근데 또 뮤지컬스에서도 두 분 같이 나오시고 맞아요. 또 참 신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께서는 어떤 작품을 하셨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네. 이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가장 큰 작품이고 네. 또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이고 음. 그 이전에는 조금 작은 뮤지컬들을 주로 했었죠. 네. 그래서 발레 소년이라던가 또 뭐가 있지? 그랜드 엑스페디션이라던가 네네. 또 몇몇이 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창작 뮤지컬. 창작 뮤지컬? 뭐가 있지? 사진에 대한 사진. 뮤지컬 첫사랑이라고. 네. 네, 그게 마포 아트 센터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거기서 마포 아트 센터를 재개관하는 작품으로 그래서 첫 그 창작 뮤지컬을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준영 씨가 보러 와서 네. 되게 좋은 또 오랜만에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작품이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또 이제 김현정 씨께서는요? 네, 저는 2021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네. 월화전이라는 뮤지컬 창작 뮤지컬로 데뷔를 했어요. 네네. 그 이후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 이후로 네 창작 뮤지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찾아가는 뮤지컬 등등 하다가 그랜드 엑스페디션 때 또 만났어요. 맞아요. 석재 오빠를. 컴온. 그래서 이제 지저스가 두 번째 작품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대극장으로는 멤피스로 데뷔를 했죠. 그쵸. 멤피스 너무 재밌게 네. 봤죠. 멤피스 스윙으로 데뷔를 해서 그 음. 다음에 이제 어린이 뮤지컬 하고 그 다음에 지저스 음. 온스테이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크슈가 지금은 끝난 건가요? 네, 완전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군요. 지크슈도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이번에 또 약간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약간 뭐 무대나 네.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던 것 같은데. 오, 똑같은데. 똑같아요? 티저 같은 거 잘 보니까 몰라요. 좀 달라졌던데요? 똑같았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22년 버전이랑 똑같은 버전. 22년 전 걸 제가 봐서 그런 거죠. 그 예전 거. 맞아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초연을 하고 그쵸. 그다음에 15년도 그 두 개가 같은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22년도 그리고 24년도 버전이 이렇게 두 개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꿈이 이제 배우가 된 계기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거다. 뮤지컬 되게 재밌는 거구나. 무대에 선다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거를 업으로 한번 삼아서 가볼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관련 학과를 대학교를 가려고 했으나 못 갔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러고 나서 20살이 됐는데 막상 재수를 하기는 너무 귀찮고 놀고 싶은데 20살 그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그럼 군대를 가자. 군대를 가서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는 일인가 한번 더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제 결정을 해보자 하고 군대를 갔죠. 근데 군대를 가서 그 당시에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싸지방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유일하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인데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페이스북에 뮤지컬 관련된 동영상들이 한참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프랑켄슈타인 초연 창작 뮤지컬의 프레스콜 영상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는데 싸지방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이게 맞지. 그리고 그때 당시 군인 월급 얼마 안 되는 걸로 프랑켄슈타인 공연을 전부 다 예매를 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기 학원을 막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연기 학원을 끊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관련된 배움을 하다가 이제 17년도? 네, 17년도에 서경대학교 뮤지컬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수석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수석제라고 저희가. 부끄럽네요. 네. 네,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수석으로 붙여주셔서. 근데 졸업할 때는 뒤에서 2등을 했다는. 네, 여러분 맞아요. 참 그 비운의 썰이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또 김현정 씨는 배우가 된 계기가요? 저는 이제 동네 학원에서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야 춤추러 가자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춤학원을 다니기 시작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열심히 춤추다 보고 하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약간 전문반으로 해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그때 재즈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미디어에서 제가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컬 배우?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린 마음에 이제 뮤지컬 배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춤추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춤을 열심히 췄거든요. 네. 열심히 췄어요. 열심히 쳐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뭔가 내 진로가 재즈 안 될 것 같은데 현대무용으로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현대무용으로 바꿨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1년을 쎄빠지게 춤을 췄다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현대무용 안에서 약간 청소년 뮤지컬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무용수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출연을 하면서 이제 페임 뮤지컬 페임을 했었는데
이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아, 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무용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뮤지컬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고3 때까지만 무용을 해라 무용을 해라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고3 때까지는 좀 늦을 것 같은데 대학도 음.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늦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네네. 전주 그 당시에는 연기학원도 없고 더더욱 뮤지컬은 없었어요. 그쵸. 네, 전 예고도 아니었고 음. 그래서 어떤 학원을 찾아가서 저 때문에 생긴 뮤지컬 반이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뮤지컬 배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럼 개인 면담으로 하겠다 개인 레슨으로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배워서 서경대학교를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스토리 그래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네요. 예. 재밌는 스토리. 고등학교 때 그러면 현대무용을 한 거야? 네. 아 고등학교 1년 때. 네. 그러면 그래서 춤을 잘 추네 네가. 약간 죽도록 췄죠. 1년 동안. 그쵸. 현대무용이 힘들더라고요. 현대무용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배우가 가진 연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네, 김석재님, 김현정님, 각자 뭐 어떤 연기에 대한 거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뭐 그런 고민 좀 되는 게 있나요 요즘? 고민.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그쵸, 그쵸. 좀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어쨌든 프로로 이제 돈을 받고 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더 기량을 향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새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뭔가 내가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작품에서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을 짓는 거라고 해야 되나? 구분을 짓게 되는 게 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아니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작품은 나한테 잘 어울려.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이런 작품은 나랑 안 어울려. 그래서 아예 뭔가 오디션도 보지 않고 아예 뭔가 이런 나의 없는 부족한 면들을 이제 아예 채우려고 안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뭔가 내가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를 극대화하자. 과연 이게 맞는가?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정리하자면 내가 장점이 되는 부분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서 할 것인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라는 건 유한하고 과연 제가 언제까지 뮤지컬을 할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시간에 조금 쫓기는 느낌?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완벽하게 보여줘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딱 스타일이 좀 확고한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해왔다 보니까 저처럼 좀 마르고 좀 긴 좀 이렇게 장발의 머리에 약간 좀 뭐 성소수자 역할이라던가 그래서 저도 내가 그런 내가 나와 좀 잘 안 어울리는 이미지의 캐릭터들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막 그런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는 배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잘 해내는 배우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일단 먼저 내 장점을 최대화해 놓자가 약간 저는 지금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아직 잘 안 어울리거나 잘 해보지 못하는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또 여러 작품을 하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음. 실력적으로도 향상되고 뭐 늘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그 있잖아요. 김성철 배우님 있잖아요. 원래 약간 좀 소년미 있는 그런 캐릭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지킬앤하이드 하시고 사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어쨌거나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스팟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도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 그렇게 나를 믿어줘서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감독도 계실 거라고 믿고 맞아. 그 부분은 언제나 늘 참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배우한테는 되게 고민인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영화 배우들이 뭐 이런 작품에서는 이런 캐릭터로 나왔다가 저 작품에서는 아예 막 다른 아예 뭐 눈빛부터 뭐 숨 쉬는 것까지 다 다른 느낌의 캐릭터로 다가올 때는 한편으로 되게 막 경외심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이외에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캐릭터도 잘할 수 있지? 나는 아직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잘하지도 못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구나. 내가 언제 어느 시간까지 가야 저런 경지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김현정 씨께서는 또 어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입봉 데뷔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막 고위대 막 아줌마 엄마 역할 맡았다가 나중에는 뭐 섹시한 역할도 맡았다가 또 애기도 맡았다가 정말 근데 데뷔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사실. 처음에도 아줌마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 뒤로 막 갑자기 학생 역할 맡았다가 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섹시한 역할이고 또 지저스 같은 경우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어서 정말 내 정체성, 내 캐릭터가 어떤 게 지금 장점으로 극대화되는 걸까 저조차도 모르겠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확실하게 약간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은 나중에 좀 다른 역할 맡았을 때 이거는 또 오빠와 반대로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따낼 수 있는 역할일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조차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되게 어렵네요. 네. 어려운 얘기들이네요. 맞아요. 참 저도 뭐 똑같이 그런 두 분 말씀하신 거 다 너무 공감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려면 그래서 배우는 그러니까 관찰이 힘인 것 같아요. 그 진짜 그 개그맨 분들 연기하는 거 진짜 대박 잘하시잖아요. 요즘 개그맨 분들 막 원래 희극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 관찰력이 진짜 남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어떤 연기적 공부, 뭐 배우로서의 공부라는 게 막 각 잡고 진짜 수학 공부하듯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공부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 그냥 살면서 이 삶을 관찰한다는 느낌?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네, 저런 식으로 생각하네. 그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없는 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김석재 씨를 좀 관찰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저는 약간 보통 남성들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약간 그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거나 패션에 관심 많다거나 저 음식도 한 입 한 입씩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일본 여행 같이 갔는데 김석재 씨랑 진짜 맛있는 고깃집을 갔거든요. 근데 일본식 이렇게 야끼니쿠라고 하는데 보통 한 점 한 점 천천히 구워 먹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겹살은 왕창 이렇게 먹자는데 저는 한 점 한 점 먹고 싶은데 형들이 진짜 그냥 고기를 막 다 때려 올려가지고 막 그래, 고기는 원래 그 맛이에요. 그런 맛도 있는데 그렇게 질 좋고 좋은 고기를 천천히 그래서 막 저희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왜냐면 그냥
그냥 대량으로 계속 먹으니까 막 계속 더 시키고 있어. 제가 아니 좀 천천히 먹고 일단 이거 먹고 시키자 이러는데 막 안 돼. 다 먹일 저기 수 뭐 있어. 주세요. 다 그래서 먹을 수 있어. 다 느끼고 있어. 그래서 형들이 걱정하지 마. 형들이 돈을 저는 빼줬어요. 얘 먹은 거 없다고. 제가 양배추만 잔뜩 먹고 그래가지고 아니 얘 혼자 막 한 점씩 한 점씩 음미를 하면서 나는 빨리 더 먹고 싶어서 안 달라는데 맞아요. 뭐 약간 뭐 그런 느낌. 어쨌거나 뭐 그런 이제 사람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그런 차이 있는 사람을 딱 발견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그 관찰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김석재 씨를 관찰했다면 그냥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먹는 스타일을 좋아하게 됐을까부터 이제 가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나와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든가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끝까지 안고 갈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 해결되는 배우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맞아. 그런 고민들이죠. 계속 시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우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배우인가 봐. 네, 두 분. 이제 뭐 무대 하시면서 실수를 좀 했었던 기억들이 있나요? 실수하면 또 저거든요. 아, 그렇죠. 김석재 씨가 또 저는 저의 학교 공연에서도 참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었죠. 저는 생각이 조금 많은 스타일이라서 예. 연습량도 조금 사전에 많이 해야 네네. 조금 무대 가서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네. 긴장을 조금 하거든요. 제가 네네. 무대 서면. 그래서 안 네. 하던 짓도 많이 하고 네. 뭐 안무도 많이 틀리고 대사도 틀리고 노래도 틀리고 그냥 무조건 한 번은 틀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연을 하면은 뒤에서 이제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쟤 오늘은 어디서 어떤 짓을 할까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 석재의 하루를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럼 딱 기억에 남는 기억에 실수. 남는 네. 그 학교에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공연을 할 때 제가 네. 베르나르도라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죠. 맨 처음 이제 네, 뮤지컬의 춤추는 포문을 딱 여는데 이 작품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몸짓으로만 이렇게 스토리를 각자의 전달하는. 캐릭터와 스토리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네. 거기서 정말 저를 포함한 3명의 남자 솔로들이 이제 멋있게 춤을 딱 추는 합을 맞춰 탁탁탁 쳐야 되는데 네. 거기서 제가 딱 첫 동작에 저 혼자만 이상한 동작을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저만 눈에 띄게 탁 점프를 뛰어버려서 네. 그때 맞아요. 저는 속으로 이거 진짜 뭐 됐다. 네. 그래 저만 눈에 딱 띄었으니까 네, 그때가 제일 아찔했어. 참 문제 그때 또 그 딱 안무 틀렸던 그분이 또 너무 티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숙이는 그 허리를 빡 숙이는데 혼자만 점프를 빡 피듯이 대차게. 근데 제가 아마 그 공연을 봤나? 뭐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봤겠죠. 아마 제가 그 틀린 걸 봤나 살짝 기억이 좀 오락가락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실수했나? 안 했나? 약간 이게 막 그렇게 보였어요. 막 너무 실수다 막 이렇게는 안 보였어요. 저는 제 지론이 있어요. 틀릴 거면 확실하게 틀려야 돼. 그래야 아무도 몰라. 예, 왜냐면은 그 가장 끝에서 혼자만 탁 점프하셨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뭔가- 안무의 안무인가? 저게 그냥? 미관상 나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뭐 그렇게 아마 일반 관객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아유, 예,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만 이제 씹고 뜯고 하는 맛보고 즐기는 네. 그런 안주거리죠. 틀렸대요. 맞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김현정 씨께서는 뭐 기억에 남는 실수나 아니면 본인은 실수 안 했더라도 뭐 팀원의 어떤 그런 공연 중간에 뭔 실수라든가. 저는 이제 그 오마이어스 가족극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어린이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제 대사 중에 마지막 대사였어요. 그때 그 극에서. 네. 근데 정말 이제 되게 밝게, 네.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네. 막 맞아요. 전에 퍼플에어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날따라 가래가 계속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순간 고민했던 게 이거 꿀꺽하면은 이 꿀꺽 소리가 마이크 타지 않을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드는 거예요. 침을 삼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블린 소리가 네. 맞아요. 근데 keep going 했어요. 네, 아 이거 말하다 보면 풀리겠지. 네. 근데 맞아요. 전에 바보래다 그랬던 거 거의 진짜 끝까지 그 고블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티 났을까? 하면서 슬쩍 이렇게 동료들을 봤는데 네. 진짜 다 우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하필 또 하필 가족국의 어린이 역할인데. 고블린이 나타났죠 네. 갑자기. 예. 어린이들의 동심을 아주. 맞아요. 네. 그때 또 한번 그 공연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뭐 이렇게 부상도 입으셨잖아요. 오마이였어요. 네.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왜 넘어졌어요? 그때 이제 단차가 있어요. 네. 그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빠르게 올라가야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되게 이렇게 단차가 커요 또.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발에 걸린 거죠. 아이고. 근데 그 모서리에 정강이를 딱 박았는데 이거는 서 있지도 못할 그러니까 숨이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게 커튼콜이었거든요. 커튼콜 때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데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밝게 마무리하고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또 그게 1회였단 말이죠. 근데 2회가 남아 있었어요. 하필. 아이고. 바로 병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2회를 섰죠. 왜냐하면 저는 원케였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그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네. 지금은 다리 괜찮으시죠? 지금 흉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영광의 상처네요. 영광이죠. 네. 네.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네, 두 배우님 이렇게 뭐 이 배우라는 꿈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고 좀 포기하고 싶었다거나 뭐 그랬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많죠. 네. 그 오디션 보고 떨어질 때 가장 이거 때려쳐야 되나?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죠. 솔직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매일매일 또 저를 다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좀 가장 그런 우울했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시기적으로는 졸업하고 이제 한창 입봉도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그래도 한 1년은 두드렸던 것 같은데 막 그때는 몰랐는데 네.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 그쵸. 안에만 있으니까 그쵸. 앞도 안 보이고 나 이제 졸업도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오디션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내가 정말 이거 재능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른 일을 빨리 이제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가 가장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가장 힘들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입봉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첫사랑 맞아요. 들어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거를 보고 온 다른 이제 그 이제 지인 그 배우가 막 석재영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무대 위에서 너무 그래서 제가 보러 갔을 때 딱 등장하는데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막 웃는 표정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쓱 나와서 서 있기만 하는데 근데 그 작품도 워낙 이렇게 좀 사랑 넘치고 그런 이야기이긴 하나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이죠. 네. 근데 슴슴한 뮤지컬이었어. 그 김석재 씨 눈에서 보였어요. 나 너무 행복해. 난 무대가 너무 좋아. 그게 너무 보여서 그래서 막 끝나고 진짜 그렇게 말을 전했었고 맞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김현정 씨,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이거를 고민하면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 말을 들으니 저도 그 졸업하고 바로 그 후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현실을 마주하는 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저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21년도 이제 2월에 졸업했으면은 거의 반년을 저는 방황을 했거든요. 네. 전주로 도망치기도 하고 음. 그 순간에 이제 뭘 해야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미용학원도 제가 등록을 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다가 문득 이 돈으로 그냥 나한테 한번 투자를 해보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움츠리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벼랑 끝인 거야. 네, 이제. 벼랑 끝이니까 그래 벼랑 부딪혀보자. 음. 왜냐면 그때는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면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을 이제 그냥 뭐라도 부딪혀보자 했는데 월화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입봉을 하고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전까지 대사 달달 막 외우고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그때 오빠랑 친오빠랑 같이 살 때였는데 진짜 오빠가 노래를 다 알 정도로 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 노래를 옆에서 불러줄 정도로 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막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디션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아예 그냥 도전을 안 해버리는. 네. 맞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네. 막 가끔 이건 좀 반대인데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특히 뮤지컬 쪽만 하시다가 나도 매체 좀 해볼까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오디션 봐봐. 뭐 조그만한 거 단편 뭐 이런 거 봐봐. 근데 그 무섭대요. 그게 좀 막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똑같거든요. 그냥 연기하는 거 똑같은데 그냥 그 매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선뜻 무서워하고. 그래서 막 절대 그런 거 없다. 전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냥 뭐 이렇게 비벼봐야지. 뭐 붙든 떨어지든 해봐야지 뭘 하든 안 하든 하는데 또 이제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오디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약간 배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도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오디션에 떨어지면 좀 그런 슬픔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배우 왕준영으로서 거기서 선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슬픔이나 우울감들이 이제 인간 왕준영으로서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냥 단순히 내 연기가 부족했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약간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그런 구분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자, 두 분께서는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요새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내가 배우 일을 안 했으면 네.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 요식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뭔가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저는 약간 술 장사를 할 수 있는 페어링할 수 있는. 그런 요식업을 조금 담당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한테 요리를 만들어서 내주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그런 자리에서 술을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쵸. 또 하면 또 네. 재밌게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입맛 되게 까다로우시거든요. 그럼요. 맛집만 가시고. 저 입 짧죠. 네, 맞아요. 맛없는 거 안 넣고.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고 제가 아침밥을 차려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나? 또 그랬어요. 근데 이 형님이 또 김치에 또 엄청 까다롭거든요. 김치. 김치는 또 철학 있죠. 네, 김치에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전주에서 살다 왔으니까 제가 이제 밥을 차려줬고 이 형이 김치를 딱 먹는데 야 역시 전라도 김치가 야 진짜 좋다 이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거 비비고인데? 그게 너무 웃겨. 아니 비비고가 이게 모든 대중들의 입맛을 대기업 석박사님들이 괜히 그렇게 큰 돈을 받으시고 네. 그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바로 말씀하시기라 네. 역시 비비고가 잘해 이러면 너무 웃겼던. 네. 근데 김치는 전라도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죠, 확실히. 맛있죠. 네. 또 음식도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럼 요직업이라면은 약간 그럼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딱 좀 뭐 이런 집 뭐 예를 들어 뭐 뭔가 일식 관련된 걸 했을 것 같아요. 일식 제가 관련된. 야키토리도 좋아하고 아, 또 그치, 야끼니쿠도 야끼니쿠도. 좋아하고 또 스시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식에 관련된 그런 요리들을 좀 배워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실제로 그런 맛있는 가게들을 찾아가서 먹는 거를 또 취미로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사실 저한테 첫 이제 음주의 행복을 알려주신 게 또 김석재 씨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저 20살 초반 때 술 2배도 안 내고 그때 막 동기들 모여 있다고 해서 포차 가면은 맨날 이제 야 왕준영 왔다. 이원님 여기 공깃밥에 공깃밥 김치찌개 주세요. 주세요. 이러셨거든요. 제가 그때 맞아요. 밥만 먹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형이 저를 데리고 어떤 맛있는 이베리코 집에 가서 맞아. 야 이거 한 입 먹고 맥주 한 잔만 마셔봐 제발 맞아. 이래가지고 알았어 이러고 고기 먹고 맥주를 딱 마시는데 뭐지? 맥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주로 넘어갔어요. 소주는 맞아요. 진짜 더 싫어하는데 네. 소주를 먹었는데 왜 달지? 약간 뭔가 달지?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 봐요. 세포가 깨어나는 네. 듯한. 그래서 제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를 망쳐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사람 이런 쪽으로 잘 망칩니다. 네 맞아요. 원래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먹이면 안 되고 맞아. 맛있는 술과 음식. 그 페어링 가장 되는. 어울리는 음식을 먼저 먹인 다음에 맞아. 자 이것도 한 잔 해봐 곁들여 봐 하면서 먹이면 그 인상이 오래 가니까. 그쵸. 참 나쁜 형입니다. 아, 다음은 김현정 씨는 뭐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 학원 음. 춤 학원 선생님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가로? 생각도 하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전주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전주에서 그냥 동네 학원 이렇게 소소하게 살았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이 있으려나 했는데 제가 꽃집 사장님 됐을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가족이 대대로 꽃집을 운영을 오. 하시거든요. 지금도 하세요. 근데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저희 아빠 잠깐 거치고 지금은 막내 고모가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대로 사실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마 아빠나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그 꽃집을 운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따로 뭐 혹시 취미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취미? 뭔가 좀 그러니까 취미나 이런 것 중에 깊어져서 네. 약간 이런 일 한번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거 정도. 제가 취미는 애니메이션 보기밖에 그럼 그냥 오타쿠가 되는 걸로. 오타쿠가 되는 걸로. 오타쿠 나쁘지 않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딱 정리하자면 그거네요. 뭐 낮에는 꽃집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애들 춤 봐주면서 집 들어와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최고네요. 좋은 삶인데. 네.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자, 여러분들의 최애 명작은 무엇입니까? 김석재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주저없이 인터스텔라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인터스텔라 명작이죠. 이게 왜냐하면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제 CGV로 보러 갔어요. 네. 보러 갔는데 이건 약간 좀 TMI인데 제가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화장실 용물을 봐야 되는 스타일인데 네. 그 인터스텔라는 영화가 3시간 러닝타임이 엄청- 3시간 28분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오.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정말 쇼킹한 주제의 영화였어요. 네, 맞아요. 뭔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약간 우주나 뭔가 그런 것에 관련된 영화들이 뭔가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막 스타워즈나 이런 건 있었지만 그쵸. 뭔가 직접적으로 진짜 우리와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공상과학 영화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준 건 인터스텔라가 처음이어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정말 장르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서 그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점점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터전을 찾기 위해 새롭게 발견된 웜홀을 통해 항성간 우주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들의 모험이 이제 주된 스토리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놀란 감독의 이제 최고작 중 하나로도 이제 평가받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그때 이제 아이맥스관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맥스관 자체도 처음이었고 어머니랑 같이 보러 갔는데 그 진짜 일단 그 크기에서 오는 웅장함과 맞아. 그 화면과 맞아. 그 스토리와 저도 이제 우주 관련 영화를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이렇게 우리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판타지적인 맞아, 어떤 맞아. 느낌보다도 되게 현실적이고 개연성 있게 풀어가니까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인터스텔라 진짜 너무 재밌게 봤죠. 뭐 맞아. 아직까지도 뭐 이거 최애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요. 정말 이게 그럼 거기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이게 결국 그 우주 영화라서 좋아하는 건가?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머나먼 우주를 끌어와서까지 과연 그 감독이 얘기하고자 했었던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되게 약간 고차원의 수학적인 개념을 다루면서 아빠는 뭔가 머나먼 우주에 가 있는데 그 딸은 그 지구에 남아서 아빠가 남긴 그러한 그것들을. 중력으로 그죠. 어떻게 해서 오는 힌트와 메시지들을 이제 파헤쳐가는 그런 느낌, 그 유대 네. 결국에는 사랑이죠.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담아서 결국에는 어렵게 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주제를 관통하면서 되게 어쨌든 우주라는 그런 장르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쵸, 네. 맞죠. 그런 영원한 사랑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에서 인터스텔라의 매력이 있지 않나 저에게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또 앤헤세인가요? 거기서도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대사도 있고 나중에 막 복선 같은 것도 되게 막 그 말했던 그 뭐 모래라든가 떨어지는 모래라든가 아니면 그 시계 웜홀 초침과 분침 뭐 그런 또 것도 웜홀 있고. 탈 때 어떤 뭐 외계인같이 접촉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주인공이었고 맞아. 참 잘 짜여지고 맞아요. 너무 잘 만들고 실제로 이 인터스텔라 영화 때문에 블랙홀에 관련된 그 논문이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나중에 그 지금 이제 막 블랙홀 관측된 처음으로 관측된 사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인터스텔라에서 만들었던 그 블랙홀과 되게 흡사한 모습이고 정말 과학적으로도 뭐 영화적으로도 많은 발자국을 남긴 영화죠. 맞아요. 원래 실제로 그리고 이 각본을 이제 놀란 감독이 쓸 때 그 실제로 그 우주 항공에 관련된 과학자분들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집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무엇보다 또 한스 짐머의 음악이 너무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어. First Stepping가 둔단 별거 없잖아요. 맞아. 이거랑 그건데 그걸로 사람을 되게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쪼이게 하는 음악의 이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김현정 씨의 이제 최애 작품은 무엇입니까?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왜 이래? 네, 왜 최애작일까요? 그 로봇들이 보여주는 삶들이 그냥 저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사랑도 많이 보여주고 그 순수한 사랑의 시작 그거를 감수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희생 그런 아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겠다는 그런 용기와 의지들이 저한테는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작품이죠. 네. 어쩌면 해피엔딩은요. 국내 창작 뮤지컬로서 사람과 완전히 흡사한 로봇인 구형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버려진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로를 마주하고 조금씩 가까워진 둘은 반딧불을 찾아 예기치 못한 여행을 함께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되는 이야기의 뮤지컬인데요. 2017년에는 일본으로 해외 공연을
2020년에는 미국 공연 판권을 사가서 이제 애틀란타에서 공연을 2024년에는 브로드웨이까지 이제 진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공연된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이처럼 대형 규모의 제작자, 연출, 배우와 오픈런으로 공연되는 것이 대한민국 최초라는 업적을 이뤄낸 인기작이죠. 다음 그냥 중소극장에서 만들어진 이 창작 뮤지컬이 너무 좋아져서 너무 유명해지고 또 워낙에 진짜 뮤지컬 최애작 뭐야 하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또 그 유명하잖아요. 그 이제 전미도 배우님이랑 그 네. 그 어떤 배우님? 전문- 남자 배우. 전문성. 전문성 배우님이 이제 예능 나오셔서도 같이 둘이 했던 게 영상으로도 많이 퍼지고 워낙 그 장면이 명장면이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장면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 넘버 중에 끝까지 끝은 아니야라는 넘버를 제일 좋아해요. 그 용기가 저한테 용기가 되는데 항상 저도 끝이다. 약간 인생 끝자락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할 구멍은 있고 끝까지 끝은 예. 아니다. 그런 그냥 그 관통하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저한테는 너무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넘버를 제일 좋아합니다. 끝까지 끝은 아니.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음. 워낙에 막 유명하고 뭐 넘버들만 좀 이렇게 듣고 뭐 스토리가 대강 이렇다만 알지. 지금 또 이제 한국에서는 공연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꼭 보고 싶어요. 얘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자, 두 분의 롤 모델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엔 김현정 씨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은 배우님 사랑해요. 조정은 배우님. 왜 어떤 이유로 조정은 배우님을? 제가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이었는데요. 네. 그때 조정은 배우님 처음 뵀어요. 거금을 주고 VIP에서 이제 앞에서 처음 봤는데 배우란 이런 것이구나를 이제 느꼈죠. 조정은 그 선배님을 보면서. 근데 그 조정은 배우님이 저희 학교에 특강을 와주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편지로 돌아가시는 그 조정은 배우님을 붙잡고 저 이거 편지 썼는데 언젠간 꼭 배우님과 함께 무대를 서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죠. 제가 왜 사랑하냐면 그냥 모든 것이 진심인 느낌이 너무 느껴져요. 그냥 그 진심이 한 음절음절마다 그냥 말, 눈빛, 뭐 제스처 이런 게 다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와닿는 배우는 저한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정은 배우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서 개원예고에 이제 진학한 뒤 이곳에서 노래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재미를 느껴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1년에 서울예술단에 입단하여 같은 해 뮤지컬 태풍으로 데뷔했고 2003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제9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 신인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미녀와 야수, 스피파이어 그릴, 피막골 연가,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레미제라블, 드라큘라, 엘리자벳 등 다양하고 아주 굵직한 작품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또 학력 또한 대단하신데 동국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 학사 이후 영국 왕립 스코트 음악 연극대학교 대학원에서 뮤지컬 석사를 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조정은 배우님을 처음 뵌 게 엘리자벳이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고 딱 그 진심이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게 그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것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이제 공식 엘리자벳 나는 나만의 것 딱 들으면 그 첫 음절 난 싫어 이때부터 그냥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 본인의 그 상태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처연함 그런 상태 그게 그 또 이게 연기로만 가면은 어떻게 보면 노래가 부족할 수 있는데 노래도 완벽하신데 어떻게 저거를 연기와 노래를 뮤지컬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기만 잘해서도 안 되고 노래만 잘해서도 안 되는데 그 두 개가 너무 잘 붙어 있는 참 믿고 보는 네. 또 이제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조정은 배우님 진짜 잘하시죠. 네.
그래서 조정호 배우님 아마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편지 받으시고 그 편지 안에 진심을 읽으시면서 거기 대충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언젠간 꼭 그 조정은 배우님이랑 무대에 서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요. 언젠가 그 꿈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다음 김석재님의 롤 액터 누굴까요? 저는 이제 현정 씨가 뮤지컬 배우 분들 중에 고르셨으니까 저는 매체 쪽에서는 성동일 배우님을 성동일 꼽겠습니다. 배우님. 왜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배우는 다 모든 캐릭터를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서를 잘 건드리는 배우가 또 저는 좋거든요. 근데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성동일 님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 누구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 약간 그 그렇죠. 매력이 있으시니까 아 맞아요. 네. 뭔가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진심으로 연기를 하는 게 그 시리즈 내내 보이고 어디에다가 이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셔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캐릭터로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배우가 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동일 배우님은요 1984년부터 연극 무대에서 연기 경험을 쌓았고 1991년 SBS 1기 공채 탤런트로 방송계에 입문했습니다. 특유의 사투리를 바탕으로 한 코믹한 연기와 애드립이 일품이지만 진지한 연기도 완벽하게 해내는 배우인데요. 출연작으로는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수상한 그녀, 하이제킹, 추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깜빵생활 등등 굵직하고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셨습니다. 또 이제 성동일 배우님이 되게 또 맞아요. 호감적인 부분인 게 약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떤 한 예능에서 난 예술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연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 연기를 잘하게 되냐면 돈이 없을 때다. 또 그런 어떤 되게 진실, 되게 이렇게 소탈한 그런 모습들.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연기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내시잖아요. 장난 없잖아요. 맞아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기억나는 게 좀 이게 코믹하고 좀 야 이 사람아 막 이런 괄괄한 이런 가장 역할 하다가 근데 기억나는 게 뭐 어머님과 이렇게 돌아가신 씬이었나? 뭐 장례식장 씬이 있는데 거기 또 오열하는 맞아요. 저도 그 씬을 되게 높게 정말 좋게 봤거든요.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막 이렇게 그때 당시 막 장례식장은 이렇게 좀 다 화투치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너무 슬퍼하는 분위기보다 그런 거였는데 더 이렇게 힘을 내게끔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네, 근데 이제 어떠한 가족이 오셔서 이제 큰 형이죠. 네, 큰 형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이제 그 성동일 배우님이 맡았던 캐릭터도 이제 형한테 이제 그때 처음으로 딱 기대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형아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서 확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서 진짜 연기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느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성동일 배우도 이제 성동일 배우 딱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해진 배우님이라든가 약간 그런 캐릭터가 확실한. 근데 뭐 유해진 배우님도 그렇고 캐릭터는 확실하나 연기적인 스펙트럼은 되게 이제 넓은. 맞아. 막 그냥 맨날 해오던 것만이 아니라 뭔가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조정석 배우님도 약간 젊은 축 배우 중에서도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성동일 배우님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94년도 응사를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다채롭고 그리고 성동일 배우님의 에피소드가 그래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쵸, 시리즈가 그쵸. 될수록 그 캐릭터에 대한 분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성동일 배우님 그 캐릭터가 그 거기 극 중에서 어디 시티폰이라는 것에 투자를 했다가 맞아. 망해가지고 그 시티폰을 그냥 밥상 공깃밥에다가 정신이 반쯤 나가진 채로 하면서 꽂는 게 그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거 막 생선한테 먹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나도 먹어봐 이러면서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런 성동일 배우님의 그런 특유의 어떤 코믹한 씬 연기 같은 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러니까 그 이상 가면 좀 짜친다라고 아, 하나? 그치. 그 갈 수 있고 너무 그보다 과한데? 덜하면은 맛이 없는 느낌. 어. 그 뭔가 성동일 배우님 특유의 어느 정도 간이 좀 이분하죠. 간이 이분하다. 간이 맞아. 딱 음식으로 이분하죠. 따지면은 적절하죠. 딱 코믹한 정도가 딱 적절하다. 더하지도 않고 맞아. 덜하지도 않고 코믹한 부분도 그렇고 진심이 담겨야 되는 부분도 딱 진중한 날카롭게 가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그런 배우들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진심을 보여줄 때 날카롭게 보여주는 배우들한테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좀 더 그렇게 매력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확실히. 되게 네. 어떤 소탈하고 어떤 가정적인 우리들의 정서를 좀 네, 와 잘 많이 맞닿아 있는 배우이나 또 이제 그런 시리어스한 연기를 보여줄 때는 또 한없이 진중하게, 깊은 연기를 네.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 14막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즐거우셨어요? 네. 좋았어요. 네. 아, 근데 뭐 안 떨고 잘 하시는데요, 김윤정 씨? 아 근데 확실히 동기들이라 그런지 아. 네, 편하게 좀 슬슬 나오네요. 긴장했는데.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거 촬영하셨을 때는 또 카메라 앞인 것도 있고 아 맞아요. 뭐 이렇게 좀 마이크 여기도 이렇게 달아서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각이 잡힌 느낌의 네. 상태에서 좀 촬영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사실 1시간 반 이렇게 되려나 했거든요. 두 분이셔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착착착 좀 진행돼서 분량을 더 뽑았어야 됐나요, 저희가? 아니요 뭐 그럴 필요는 건 없고. 분량을 그럼 나중에 좀 썰 같은 거 많이 충전해서 한 50회나 그때쯤 다시 또 빼면 좋아요. 되죠. 예. 좋아요. 그때는 또 썰이 또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신설 코너라고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책 보이시죠? 검은색 책. 네. 이제 그거를 주세요. 이게 어? 뭐야? 야 이거 재밌죠? 뭐야? 자, 이 내 인생의 해답 책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책 모서리를 손끝으로 딱 만지면서 네. 본인의 고민을 이렇게 막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네, 일이 잘 풀릴까요? 뭐 이거 일이 잘 풀릴까요? 그러다가 딱 느낌이 오는 어느 한 지점 그때를 쫙 펴시면은 책이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누구 먼저 해보시겠어요?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아, 네. 자, 너 먼저 해. 네. 오케이, 김현정 씨. 고민이요? 고민이요. 고민이 일단 뭘까요? 고민. 내 인생 해답. 제가 지금 뭔가 흥미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음. 그 흥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를 네. 되뇌이시면서 흥미를 찾게 해주세요. 흥미를 찾게 해주세요. 흥미를 찾게 해주세요. 네. 흥미를 찾을 수 정말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 찾게 해주세요. 흥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맞나요? 맞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뭐라고 써져 있나요? 즐기는 것 또한 잊지 마라. 뭔가 맞는 거가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어, 즐기고 싶으세요? 즐겨볼게요. 뭐든 일단 뭐든 즐겨볼게요. 어느 순간이든 뭐든 뭐 네. 색다른 거든 이색적인 거든 다 한번 네. 처음에는 나 이거 조금 이런 자세보다 즐겨볼까 하는 자세로.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김석재 씨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의 고민은 좀 이제 술 담배를 좀 줄이고 좀 이제 좋은 배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좋은 사람이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어려운데요?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생긴다면 뭔가 형에 대한 이미지가 뭐 이상한 여자를 만나나?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정확한 아까 그 담배랑 막 뭐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그냥 하나만 섞었다? 질문 딱 하나만 깔끔하게.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너무 짜친다. 아니야. 그게 또 시리어스한 거예요. 중요한 요소죠. 오픈 마인드를 유지하라. 또 오픈 마인드시긴 하죠. 자, 오늘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네. 네, 좋은 곳에 가서 네. 재밌게. 오늘 또 금요일이네요. 또 이제 금요일이네. 이거 어쩔 수 없다. 가셔야겠는데? 가셔야겠네요. 가셔야겠- 네, 어쩔 수 없다. 어쨌든 간에 뭐 긍정적인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오픈 답변이 마인드를 나왔기 때문에 네. 나타나시니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 게스트분들이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입니까? 저 이거 써왔어요. 자, 배우는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연습이 시작되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은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느리게도 가다가 빠르게도 가야 하는 그 페이스 조절이 마라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가장 중요한 건 그 출발선과 도착점은 완전히 다른 저로 성장시키는 것 같아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마라톤처럼 페이스 조절하면서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잘 써보셨습니다. 맞아요. 마라톤 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엄청 힘든데 그 끝나고 나서의 그 뭐죠? 끌어오름이라고 벅참? 내가 해냈다. 그래서 나 진짜 이번 마라톤만 하고 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결국 또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고 계속 러닝 연습하시고 그런 게 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배우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나. 맞습니다. 할 땐 힘들지만 또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자, 그럼 다음 김석재 씨는요? 배우는 그저 하나의 상태다. 상태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건 맞지만 너무 국한되지 않고 그저 인생의 아름다운 한 편을 쓰는 그런 상태인 거지. 이렇게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채우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배우도 같이 이제 가는 느낌인 거지. 뭔가 이제 배우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 그냥 하나의 상태로서 그렇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막 배우라고 해서 막 무슨 저는 막 뭐 배우가 사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선망의 대상이라든가 뭔가 좀 되게 막 팬들도 생기고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수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맞아요. 아까 성동일 배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연기로 노래로 춤으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참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면은 좀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것에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더 편안하게 그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배우가 상태라고 하는 게 막 작품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일이 없으면 그냥 백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나는 백수야 이래버리면 안 되는. 난 진짜 그러면 배우가 그 상태는 배우가 아닌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배우를 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닐 때는 또 아닌 나로서 또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배우인 나로 살아가면 또 스위치 켜듯이 올리고 껐다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아주 두 분 다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석재 씨와 김현정 씨를 포함한 모든 배우분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김석재 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13화 끝. 안녕. 안녕.